네, 외지 활용 백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백현범 프로의 레슨을 통해 거리감도 또 잡았고 앞서 와글톡을 통해 외지 클럽을 또 잘 골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필드에 나가서 라운드로 나가서 어떻게 외지를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띄우는 외지보다는 아무래도 어프로치는 좀 굴려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프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보미 프로가 먼저 좀 답을 해볼까요? 물론 굴리는 어프로치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 굴리는 어프로치만 하시면요. 스코어가 계속 똑같으실 거예요. 네. 이 정체 현상이 좀 있다. 그렇죠. 우리 네. 제목이 웨지 활용법이잖아요. 그렇죠. 웨지를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따 저희 레슨으로 한번 이 활용 방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보던 거기 때문에 네, 연습을 그렇죠. 해서 내 네.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 스코어는 쭉쭉 줄어들 네,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백현범 프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또 명언 나오나요? 네, 굴릴 네. 수 있다면 굴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웨지의 활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 또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 백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에도 능통한 백현범 프로고요. 굴릴 수 있으면 공은 둥글기 때문에 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굴리는 어프로치는 어떤 상황일 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백프로님? 일단 우리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핀까지 봤을 때 장애물이 없다면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은 잔디와 나와의 그 공간은 좁은데 그린의 공간은 많을 때 이럴 때도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가장 좋죠. 앞에 장애물이 없고 네네. 굴릴 수 있는 네. 공간이 넓으면은 네네. 굴리는 게 더 네.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클럽 선택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럽 선택은 최대한 로프트 각도가 올라올 수 있게 낮은 로프트 각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58도라는 클럽으로도 공을 좀 많이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클럽이 약간 닫히게 만들어서도 우리가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박보미 프로의 의견도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좀 다른지 궁금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백현범 프로의 말이 정답이라고 네. 모두 통일이 됐고요. 그러면은 뭐 굴릴 수 있으면 굴려야 하지만 그린 주변에서 띄워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띄워야 하는 상황은 어떨 때 박보미 프로님 발생이 하나요? 네, 이 띄워야 되는 상황은 네, 이제 아까는 장애물이 없을 때라고 하셨죠. 그렇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반대로 가면 네, 되는군요. 벙커가 있다거나 음, 예를 들면은 뭐 그린과 엣지 사이가 굉장히 좁을 때 이럴 때는 분명히 조금 공을 띄워 주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띄우게 되면은 런닝은 말 그대로 이 런을 발생하게 하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네. 많이 굴러가야 하는데 띄우면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 이런 원리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훨씬 되겠네요. 런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런닝 말고 띄우는 샷을 할 때는 클럽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네. 클럽 도수가 높은 도수를 그렇죠. 활용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현범 프로가 앞서 굴리는 샷에 대한 말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린 주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공이 벙커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 벙커에 빠졌을 때 S라고 써 있는 이 샌드 웨지만 사용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백프로님. 정답은 노입니다. 노. 꼭 우리 그린 사이드 주변에 벙커에 빠졌다고 해서 S라는 클럽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가까운 그린 사이드 주변의 벙커라면 S라는 클럽을 써야 하지만 한 30에서 40 정도 좀 멀리 있는 벙커 그린 사이드 주변의 벙커를 빠졌을 때는 A라는 클럽을 써도 되고요. 네. P라는 클럽을 써도 됩니다. 로프트 각도가 어쨌든 많은 걸 쓰시고 우리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 공의 뒷부분을 치고 폭발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나오시면 그 멀리 있는 벙커 샷도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 사이드 벙커 말고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을 때는 레이업도 해야 하지만 거리감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네. 때는 뭐 아이언 말고 정말 긴 클럽, 우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근데 이제 페어웨이 벙커 이제 그런 긴 상황 이제 한 190m, 200m 남을 네네. 때는 이제 앞에 턱이 낮다라는 전제하에 우드를 치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린 사이드가 아닌 네. 이제 3, 40, 50m는 제가 쉽게 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프로치 30, 40, 50 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고 공부터 치시면 됩니다. 공부터 똑같이 치시게 되면은 이제 스핀도 더 잘 먹고 이제 쉽게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클럽으로 뭐 뒤에를 쳐야 되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백현범 프로는 실제로 페어웨이 벙커에서 네. 이 샌드 말고 다른 클럽으로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나가면 그린 사이드 주변에 30, 40, 50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있을 때는 네. 또 우리가 헤드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우리 박프로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을 먼저 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 공을 약간 더 오른쪽에 두면 공이 먼저 맞을 수 있겠죠. 네, 공의 위치를 살짝만 더 오른쪽. 우리가 그 기존에는 왼쪽에 두거든요. 왼쪽에 볼을 두는데 그렇게 공부터 칠 때는 오른쪽으로 바뀌어서 쳐주시면 훨씬 더 좋은 벙커샷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님이 외지는 공에 맞는 점이 중심보다 아래에서 맞아야 위로 뜨나요? 라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아래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 볼을 우리가 칠 때는 이 공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그 공의 한 반쯤을 이렇게 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헤드를 끝까지 타고 공이 올라옵니다. 스핀이 이렇게 먹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아래쪽을 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퍼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윙하는 그대로 클럽이 리딩 웨지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아래쪽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퍼올리듯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공이 더 많이 뜰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거리 손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수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네, 질문이- 밤인데 네. 이 밤이 뭐 먹는 밤인지 아니면 나이트의 밤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수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퀄리티가 남다르신 분이고요. 그리고 라스트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날씨가 사실 아마추어분들 라운드 나가시면 비 올 때 나가실 때도 네. 있고 눈이 올 때 나가실 때도 있고 또 더울 때 나갈 때도 있는데 날씨에 따라 어프로치 방법이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제 네. 비가 온 상황에서 조금 좀 습한 날에는요. 조금 더 크게 들고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좀 클럽이 더 걸리고 잘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더 여유 있는 백스윙 크기를 해서 부드럽게 다운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공이 잘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거리감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네. 더 부드럽게 네. 스윙 아크를 크게 가져가되 네, 네, 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비 오면 이 벙커가 좀 더 단단해져서 오히려 더 편하시다는 분도 있는데 백현원 프로님이 답변을 좀 주세요. 비가 오게 되면 벙커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런 딱딱한 데서는 우리가 그 공 뒤에 이제 폭발을 일으켜서 보내기가 조금은 더 까다로워져요.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프로님 말대로 공을 먼저 컨택하는 쪽에 이제 더 치중을 두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조금만 더 써주시면 돼요. 그립을 조금 더 강하게 더 잡고 공 뒤에를 더 강한 폭발물을 이용해 그렇죠. 주시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젖어 있는 잔디 혹은 젖어 있는 벙커는 일단 공의 위치를 좀 오른쪽에 둬라. 그래서 꿀팁이네요. 그렇죠. 공이 네. 먼저 컨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는 백현범 프로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로 삐약꼬치짱님이 투보도 알기 쉽게 말해주는 백프로님 최고예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약꼬치짱님께 감사의 말씀 한번. 삐약 꼬치짱님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카나님이 이렇게 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리는 백종원, 골프는 백현범. 이분은 카나님 네. 매 시즌마다 참 아, 명언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백프로님의 그렇습니다. 찐팬이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골프계 백종원으로 앞으로 또 가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사지가 있잖아요. 경사지에서 웨지 클럽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각도에 대한 조절 부분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경사가 오르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58도를 딱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경사가 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로프트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52도로 58도의 스윙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정말 쉬운데 네. 이 생각하기 쉽지 않고 또 실천해보기 쉽지 않은데 네. 박범일 프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다 이렇게 따라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범 프로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로프트 각도가 어쨌든 한도수가 좀 적은 걸 선택해서 오르막 라이에 걸렸을 때는 플레이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력이 늘다 보면 어려운 샷들, 이 샷메이킹 막 그린 주변 어프로치로 멋진 샷을 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분들이 많으신데 이를테면 뭐 범프 앤런이라든지 로브샷, 플롭샷 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샷메이킹을 할 때 꿀팁이 있다면 두 프로님들이 그동안의 골프 경험을 바탕으로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바로 꿀팁은 네. 자신감. 아 중요하죠. 네, 자신감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런 어려운 샷은 이제 다운스윙 하면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99% 미스샷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신, 그러니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현범 프로가 옆에서 격하게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공감했죠? 역시 자신감, 컨피던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에요. 네. 네네. 또 답변을 주시죠. 일단 범프 앤런을 좀 생소하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범프 앤런은 뭐냐면 이 언덕을 강하게 컨택을 맞춰서 스피드를 줄이는 걸 이제 범프 앤런이라고 하는데 이 범프 앤런은 사실 저희 프로들도 힘들어합니다. 오. 네. 운이 99%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로브샷을 할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헤드를 열죠. 이렇게 여는데 여는 거보다는 이렇게 좀 눕히기만 해도 공을 좀 왼쪽에 두고 해도 공을 좀 잘 띄울 수 있으니까 열어서 해도 되고 눕혀도 되고 그래서 공을 조금 더 왼쪽에 두고 하시면 좀 띄우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이 범프 앤 런의 기초적인 이 개념 설명부터 하는 골프계 백종원 백현범 프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외지를 좀 더 오래 쓰고 싶은 아마추어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자주 바꾸기엔 경제적인 부분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리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관리법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데요. 클럽을 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 이제 그립도 다 젖고 이제 클럽이 다 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를 그대로 백속에 이제 보존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프로들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골프를 치면 클럽을 다 들고 올라가서 하나하나 다 이제 닦고 말리고 하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클럽을 오래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네. 백현범 프로도 이 외지 클럽 관리 꿀팁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잘 닦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물속에 놓지 말고. 빗물에 넣지 말고. 녹슨 네. 외지는 이제 옛날 사람. 네. 네네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 닦고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외지 클럽 필드에 나가셔서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